1억도 아니고 10억입니다. 딱 100일만 내 애인인 척 해주세요. 윤하경은 새로운 브랜드 자문 계약인 줄 알고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다가 성진그룹 후계자 강재원에게 황당한 제안을 받는다. 100일 동안 그의 연인인 척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 계약이었다.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나경은 계약서 곳곳에서 이상할 만큼 자신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직후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이 거래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을 암시한다. 1억도 아니고 10억입니다. 딱 100일만 내 애인인 척 해주세요. 강재원이 그렇게 말하며 검은색 가죽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을 때 윤하경은 처음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최상층 예약자,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는 조용한 응접실이었다. 나경은 새로 맡게 될 브랜드 전략 자문관 때문에 불려온 줄 알고 노트북과 자료까지 챙겨왔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성진그룹 후계자로 경제면에 심심찮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강재원이었고 그가 꺼낸 것은 사업 제안서가 아니라 연애 계약서였다. 나경은 파일을 열지도 않은 채 그를 바라봤다. 지금 저한테 연애를 돈 주고 사겠다는 말씀이세요? 재원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는 연애가 아니라 연애하는 척입니다. 그게 더 나쁜 설명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래서 금액을 높였습니다. 금액이 높으면 무례가 예의로 바뀌나요? 재원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나경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왜 하필 저죠? 그는 대답 대신 서류 첫 장을 가리켰다. 먼저 읽어보시죠. 나경은 차갑게 웃었다. 싫습니다. 첫 문장부터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한다고 덜 황당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원은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100일 뒤 저는 집안에서 정해놓은 결혼 상대와의 혼담을 완전히 끝낼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가족과 이사회를 설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윤하경 씨입니다. 나경은 그제야 파일을 펼쳤다. 계약기간 100일, 계약금 10억 원, 공개석상 동행가족 행사 참석 필요시, 연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촬영, 업무 외 연락은 상호 동의하에 진행, 사생활 침해 금지, 신체 접촉은 상대방 동의 없이 불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고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수상했다. 나경은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다. 정략결혼 피하려고 가짜 애인을 만든다. 재벌가에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재원이 말했다.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효과가 있으면 됩니다. 그 상대 여자는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깨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권세아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럼 둘이 싫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나경의 질문에 재원의 시선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만지지도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저희 집에서는 결혼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분 투자, 계열사 관계 이사회표가 묶여 있습니다. 제가 혼자 싫다고 말한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이런 제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은 그 말 속에서 묘한 피로를 느꼈다. 그러나 동정할 생각은 없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결국 편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덮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집안 싸움에 제가 총알바지가 되어달라는 거네요. 총알바지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죠? 총을 쏘는 사람입니까? 맞는 사람입니까? 재원은 처음으로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나경은 그 침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낭비했네요. 교통비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집어들자 재원이 조용히 말했다. 계약금은 오늘 전액 지급합니다. 나경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지만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윤하경 씨가 중간에 계약을 끝내도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나경이 정말로 돌아봤다. 뭐라고요? 재원이 파일의 중간 부분을 펼쳐
한 조항을 짚었다. 계약 상대방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관계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경은 2번 읽었다. 그녀는 숫자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회사를 다닐 때 수십억 단위 마케팅 예산을 관리했고 프리랜서가 된 뒤에는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몇 달치 대금을 날려본 경험도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이건 본부장님한테 너무 불리한데요. 압니다. 제가 내일 10억 받고 잠적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요. 아닙니다. 재원의 답은 너무 빨라. 오히려 나경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윤하경 씨에게 100일을 제안하는 거지 100일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나경은 다시 앉았지만 계약서를 잡은 손끝에는 경계심이 더 짙어져 있었다. 사실 10억이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반년 전 나경은 다니던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그만두었다. 한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시작이었다. 회사는 그것을 조직 부적응이라 불렀고 나경은 퇴사 이후 독립 사무실을 준비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다. 이름 없는 개인 컨설턴트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기업은 드물었다. 어머니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생활비 사무실 보증금을 계산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10억 때문에 자신을 팔 생각은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기억 때문이었다.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가족에게 하루만 더,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다 빚과 약속만 남기고 사라졌다. 어린 나경은 그때 배웠다. 말은 바뀌고 마음은 도망가지만 계약에 적힌 책임은 적어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더욱 재원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경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다. 제가 필요해서 제 이력까지 조사한 건가요? 기본적인 확인은 했습니다. 기본적이라는 말이 재벌가에서는 어디까지죠? 범죄, 경력, 채무관계, 언론 노출 위험 정도입니다. 가족은요? 순간 재원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필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은 그 대답이 완전히 거짓말 같진 않았지만 완전히 솔직하게도 들리지 않았다.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나경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재원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제가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녀는 계약서 옆에 새 문서를 띄우며 한 항목씩 말했다. 첫째, 필요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금지. 손잡는 것까지 사전에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둘째, 같은 숙소를 써야 할 상황이 생겨도 방은 따로. 셋째, 제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 계약에 대해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제 본업에 성진그룹 이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후에 계약을 따내도 본부장님 영향력 때문이라는 말 듣기 싫습니다. 재원은 반박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나경은 마지막 항목을 입력하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다섯째, 서로의 실제 감정을 묻지 않는다. 재원의 시선이 화면에 멈췄다. 그 조항이 필요합니까? 가짜 연애잖아요. 굳이 진짜 감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대답은 평온했지만 재원은 그 문장을 유난히 오래 바라봤다. 나경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 노트북 화면을 자신 쪽으로 조금 당겼다. 그리고 하나 더, 공개석상에서 제가 실수해도 저를 직원처럼 지시하지 마세요. 저는 고용된 연인이지만 부하는 아닙니다. 재원의 입가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건 기억하기 쉽겠군요. 윤하경 씨는 지시를 잘 듣는 타입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경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비꼬신 거예요. 관찰입니다. 첫날부터 점수 깎이셨네요. 점수 제도도 계약에 넣을 겁니까? 필요하면요. 짧은 말싸움이 오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처음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동안 나경은 재원을
몇 번이나 몰래 살폈다. 언론 기사 속 강재원은 언제나 같은 얼굴이었다. 차갑고 무표정하고 빈틈없는 성진그룹의 후계자.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그는 완벽하다기보다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었다. 휴대전화가 3번 울렸지만 모두 무음으로 돌려놓았고 비서가 문 밖에서 전달한 집안 연락도 받지 않았다. 한 번은 화면에 뜬 큰아버지라는 표시를 확인하고도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나경이 물었다. 안 받으셔도 돼요. 지금은 윤하경 씨와 계약 중입니다. 아직 안 했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재원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한 번 두드리는 걸 나경은 봤다.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 같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누군가에게 오늘 안으로 회장님께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재원의 얼굴이 더 단단해졌다. 나경은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남자가 피하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일까? 아니면 평생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선택해 본 적 없는 사람의 마지막 저항일까? 하지만 그녀는 곧 생각을 끊었다. 이해한다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건 조건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1시간 뒤 수정된 계약서가 다시 출력되었다. 나경은 마지막까지 문장을 확인했다. 계약 종료일까지 정확히 100일. 서로의 개인적 감정을 계약 수행의 근거로 요구하지 않을 것. 나경에게 일방적 종료권 보장. 계약 종료 후 상호 사생활에 대한 비밀 유지. 이상했다. 자세히 볼수록 이 계약서는 돈을 지급하는 재원보다 돈을 받는 자신을 더 보호하고 있었다. 나경은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두면 정말 10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죠? 네. 집안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면요. 재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그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없게 하겠다는 말은 계약이 아니죠. 나경이 잘라 말했다. 재원은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법무팀 직원을 불렀다. 그리고 현장에서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게 했다. 계약 당사자 외 제3자가 나경의 직업 가족, 재산 또는 명예에 불이익을 주어 계약 이행을 강요할 경우 즉시 계약 종료가 가능하며 모든 책임은 강재원이 부담한다. 나경은 수정된 조항을 읽고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다. 대체 왜 여기까지 하죠? 재원은 펜 끝을 바라보다 말했다. 제가 싫어서 시작한 결혼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선택권을 잃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사업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감정이 비쳤다. 나경은 결국 서명했다. 단순히 10억 때문만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100일 동안 자신의 일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고 언제든 나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조건을 자신이 직접 수정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거래였다. 재원이 서명을 마치자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회수했고 비서는 계약금 지급 절차를 확인했다. 나경의 휴대전화 화면에 은행 알림이 뜬 순간 그녀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계좌 잔액에 찍힌 낯선 자릿수는 현실감이 없었다. 재원이 물었다. 후회합니까? 나경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아니요. 대신 본부장님이 후회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네요. 왜죠? 100일 동안 저한테 애인 연기를 시키려면 성격부터 좀 고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그 질문을 하는 것부터요. 재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너무 짧아서 나경은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내일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 장소는 본가 저녁 식사입니다. 나경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만요. 첫날부터 가족이요. 효율적이니까요. 역시 후회는 제가 먼저 하겠네요. 아직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오기가 생기니까. 재원의 눈빛이 다시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경이 응접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복도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돌아가려던 순간 반쯤 닫힌 문 너머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원과 법무팀 책임자였다. 나경은 자신의 이름이 나올까 싶어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본부장님,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무팀 책임자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윤하경 씨에게 해직권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별도 조항까지 유지하면 회장님이 아시는 순간 문제가 커집니다. 재원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잠시 뒤 상대가 다시 말했다. 정말 후계권까지 거시겠습니까? 나경의 표정이 굳었다. 후계권. 분명 그렇게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재원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경은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안쪽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몇 걸음 떨어졌다. 잠시 후 재원이 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는 나경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이거 두고 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다. 나경은 휴대전화를 받아들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본부장님, 네, 저한테 아직 말 안 한 조건 있죠. 아주 짧은 순간 재원의 눈빛이 멈췄다. 그러나 그는 곧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없습니다. 나경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를 바라봤다. 100일짜리 가짜 연애, 10억 원,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후계권 이야기. 계약은 방금 시작됐을 뿐인데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조항이 종이 위에 적혀 있지 않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계약 첫날부터 강재원은 윤하경을 성진과 저녁 식사에 데려갔다. 나경은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3번이나 물었다. 정말 첫 일정이 가족 식사 맞아요. 재원은 안전벨트를 풀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네, 보통 연애는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그런 것부터 하지 않나요? 우린 보통 연애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제가 더 손해보는 기분인데요. 나경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남동 저택을 올려다봤다. 이거든 높지 않은 담장과 정돈된 정원, 지나치게 조용한 입구까지 모든 것이 돈보다 규칙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재원은 차에서 내리기 직전 그녀를 바라봤다. 긴장됩니까? 본부장님 가족이 저를 잡아먹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재원 자신도 잠시 멈췄고 나경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계약상 필요한 보호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는 계약서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들렸다. 나경은 곧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 말 오늘만 믿어볼게요. 재원은 대답 대신 그녀가 먼저 걸을 수 있도록 한 발 비켜섰다. 저녁 식탁에는 강재원의 아버지 강명석 회장, 큰아버지 강태석, 그리고 몇몇 가까운 가족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인원이 적다고 분위기가 편한 것은 아니었다. 나경이 자리에 앉자마자 태석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윤하경 씨라고 했습니까? 집안은 어디죠? 재원이 바로 시선을 들었지만 나경이 먼저 답했다. 서울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태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평범하다는 게 제일 애매한 말인데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나경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제 가족 이야기가 오늘 식사에 꼭 필요한가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명석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석은 웃음을 지우지 않았다. 재원이 만나는 사람인데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답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서요. 나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순간부터 밀린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태석은 이번에는 재원을 바라봤다. 너는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드나 보구나. 재원이 대답했다. 네. 남의 사생활을 당연한 권리처럼 묻지 않는 태도도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명석 회장이 그를 바라봤다. 재원아, 낮은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다. 그러나 재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경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보다 이 남자가 가족 앞에서조차 매 순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태석은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윤하경 씨가 브랜드 전략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성진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그녀가 성진그룹과 연애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떠보려는 것이었다. 업무적으로는 흥미로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성진 일을 맡고 싶다는 뜻인가요? 기회가 공정하다면요. 태석이 웃었다. 재원이 여자친구라는 위치보다 공정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식었다. 그래서 안 맡을 겁니다. 태석의 웃음이 멈췄다. 나경은 물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제가 앞으로 성진 관련 프로젝트를 맡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강재원 본부장 덕이라고 할 테니까요. 제 이력에 그렇게 애매한 한 줄은 필요 없습니다. 명석 회장이 처음으로 그녀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 반면 태석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다. 자존심이 센 편이군요. 나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존심보다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식탁 아래에서 재원의 손이 아주 잠깐 움직였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나경은 그가 만족하고 있다는 걸 이상하게 알아챘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저택의 긴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문이 닫히자 나경은 곧바로 재원의 팔을 놓았다. 가족 앞에서 연인처럼 보이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수고비 별도로 받아야겠는데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자 재원이 물었다. 10억으로 부족합니까? 감정노동수당은 별개죠. 계약서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가하려는 겁니다. 나경은 그렇게 말하다 그가 아주 작게 웃는 것을 봤다. 첫날 호텔에서 본 것보다 분명한 미소였다. 왜 웃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보고 웃어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니 더 기분 나쁜데요. 재원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오늘 잘했습니다. 칭찬하려고 웃은 거예요, 아니요. 큰아버지가 말을 잃는 걸 처음 봐서요. 나경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 순간 나경에게 더 낯선 것은 재원의 얼굴이었다. 회사 기사에서 보던 냉정한 후계자가 아니라 가족의 압박에서 잠깐 빠져나온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나경은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계약 이틀째도 되지 않았다.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규칙이 무너지기 쉬웠다. 며칠 뒤 나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일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다. 독립 후 처음으로 큰 생활용품 브랜드의 리뉴얼 제안서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성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회사였기에 더 욕심이 났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그녀는 시간을 확인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누구세요? 잠긴 목소리로 받자 재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입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저녁 먹었습니까? 나경은 잠깐 침묵했다. 그건 계약 수행에 필요한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럼 왜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너무 평범한 대답이라. 나경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10분 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재원이 직접 들어왔다. 손에는 포장된 죽과 반찬 몇 가지가 들려 있었다. 나경이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처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사는 여의도고 여긴 성수동인데요. 재원이 잠시 멈췄다. 서울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나경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식사 배달은
계약서에 없는데요. 재원은 음식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비용 청구하지 마요. 나경은 그를 빤히 보다가 결국 숟가락을 들었다. 죽을 몇 숟갈 먹고 나서야 나경은 자신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다. 재원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가 펼쳐놓은 자료를 보다가 한 장을 집었다. 이 브랜드 타깃층을 바꾸려는 겁니까? 나경은 바로 자료를 빼앗았다. 업무 기밀이에요. 보이길래 본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원은 순순히 손을 거두었다. 잠시 뒤 나경이 물었다. 그런데 왜 정략 결혼이 그렇게 싫어요? 재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계약상 서로 실제 감정을 묻지 않기로 한 조항이 떠올랐다. 나경도 알아차리고 손을 들었다. 취소. 질문 안 한 걸로 할게요. 그러나 재원은 한참 뒤 낮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경은 더 묻지 않았다. 재원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가락이 또 책상 끝을 한번 두드렸다. 나경은 그 습관을 알아볼 수 있었다. 불편하거나 감정을 숨길 때마다 나오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죽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은 모르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계약상 필요한 일정을 몇 차례 함께했다. 나경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배웠고 재원은 그녀가 손을 잡기 전에 반드시 눈으로 먼저 묻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은 굳이 기자가 없는 곳에서도 함께 걷는 속도를 맞추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호텔 로비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나경의 구두굽이 바닥 틈에 걸렸다. 그녀가 중심을 잃자 재원이 반사적으로 허리를 받쳤다. 주변에는 기자도 가족도 없었다. 나경은 바로 몸을 세우며 말했다. 이건 업무 아니었는데요. 재원도 손을 떼며 대답했다. 넘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모든 걸 논리로 설명하네요. 그게 편합니다. 감정은요? 나경이 장난처럼 물었다가 둘 다 동시에 멈췄다. 계약서의 5번째 조항이 떠올랐다. 서로의 실제 감정을 묻지 않는다. 재원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금지된 질문입니다. 나경도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왜 그의 대답이 조금 아쉽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경은 혼자 카페에 앉아 다음 일정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 의자가 당겨지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와 과하지 않은 보석 흔들림 없는 눈빛.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다. 권세아였다. 재원의 정략 결혼 상대. 나경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권세아 씨죠.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놀라지 않네요. 요즘 놀랄 일이 많아서요. 세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강재원 씨가 왜 당신을 골랐는지 조금 알겠네요. 나경의 눈빛이 굳었다. 그 말 무슨 뜻이죠? 세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제가 당신한테 그 남자 내놓으라고 하러 온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강재원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다. 세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요. 나경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결혼하려고 하죠? 세아의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훑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서 완벽함이 조금 무너졌다. 사람은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니까요. 세아는 한참 뒤 나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재원 씨가 결혼을 거부하면 끝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경의 표정이 굳었다. 협박인가요? 경고에 가까워요. 당신한테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무슨 일에 들어와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세아는 자신과 재원의 결혼이 단순한 두 집안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성진그룹과 권성그룹 사이의 투자 협약, 지분 교환, 이사회 세력 균형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혼담이 깨지면 그 책임을
누군가 뒤집어 써야 했고 가장 쉬운 표적은 갑자기 나타난 평범한 여자친구였다. 나경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제가 빠지길 바라세요. 세아는 잠시 침묵했다. 바란다고 하면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곧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당신이 빠진다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재원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혼을 깰 생각이었으니까.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만 조심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재원 씨는 훨씬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나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직접 물어봐요. 대답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나경은 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3번이나 끊었다. 결국 메시지만 보냈다. 내일 잠깐 만나자는 짧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 있습니까? 나경은 잠시 망설였다. 권세아 씨를 만났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그 침묵만으로도 재원이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겁먹고 도망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본부장님이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다. 나경의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강재원 씨. 계약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그녀는 직함 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처음 만난 게 그 호텔 맞죠? 재원의 대답은 한 박자 늦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경이 눈을 가늘게 떴다. 공식적으로는. 재원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 얘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나경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그가 가져온 죽집의 작은 영수증이 아직 남아 있었다. 별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인데 그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계약 밖에서 시작된 감정이 조금씩 진짜가 되어가는 순간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비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경은 성진그룹 본사 맞은편 조용한 라운지에서 재원을 기다렸다. 전날 밤 세아의 말을 들은 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처음 만난 게 호텔이 맞느냐는 질문에 재원이 했던 대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시간이 숨어 있었다. 재원이 들어오자 나경은 인사도 하지 않고 물었다. 저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맞은편에 앉았다. 나경 씨, 돌려 말하지 마요. 계약서에 감정은 묻지 말자고 했지 사실까지 숨겨도 된다고 쓰진 않았어요. 재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반년 전쯤입니다. 나경의 손가락이 멈췄다. 반년 전, 당신이 동우리빙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전략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 프로젝트는 자신이 전 직장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성진 계열사와 협상하던 작은 생활용품 회사의 브랜드 재편 업무였고 나경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적었다. 그 보고서 때문에 상사와 크게 충돌했다. 그걸 어떻게 본 거죠? 재원은 대답했다. 최종 협상 자료에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텔에서 처음 본 척한 거예요. 처음 본 척한 적은 없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요. 나경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저는 당신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중에서 저를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네요. 재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보고서 때문에 선택한 건 맞습니다. 나경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럼 조사도 기본적인 수준이 아니었겠네요. 당신 개인사를 파헤친 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나경의 화를 더 키웠다. 그는 언제나 선택권을 말했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자신만 갖고 있었다. 나경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왜 저였어요?
재원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거칠게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곧이어 나경의 휴대전화도 연달아 진동하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쏟아졌고 평소 연락이 뜸하던 거래처 담당자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나경은 가장 위에 뜬 기사 알림을 눌렀다가 그대로 굳었다. 제목에는 성진그룹 후계자의 연애 계약이라는 문구와 함께 10억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다. 기사에는 계약서 일부를 촬영한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몇 분 뒤 올라온 다른 기사에서는 이미 독립 브랜드 컨설턴트 유모 씨라고 특정되고 있었다. 나경이 화면을 내릴수록 댓글과 추측이 늘어났다. 돈을 받고 재벌 3세에게 접근한 여자, 정략 결혼을 깨려한 전문 꽃뱀, 성공하려고 인맥을 산 컨설턴트.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재원은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 전부 캡처하고 최초 유포 경로 확인하세요. 법무팀에는 허위 사실과 개인정보 침해부터 정리하라고 하고 나경이 그의 전화를 끊게 만들 듯. 잠깐만요. 재원이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성진 이름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봤습니까? 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조금 전까지 울리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중요한 신규 고객사 담당자였다. 나경은 전화를 받았고 상대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예정되어 있던 최종 발표를 잠정 연기하겠다는 통보였다. 최근 언론 보도와 회사 이미지가 연관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전화를 끊은 뒤 나경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원이 낮게 말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경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기사 내려달라고 하고 거래처에 전화해서 성진그룹 후계자가 보증한다고 말하게요.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그게 해결이에요.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가 번졌다. 당신 돈으로 시작한 관계 때문에 제 일이 망가졌는데 또 당신 돈으로 고치라고요. 재원의 얼굴이 굳었다. 나경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똑같아요. 제가 일을 잘해서 계약을 따낸 게 아니라 강재원이 뒤에서 밀어줬다고 하겠죠. 저는 그 꼬리표 달고 살 생각 없어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나경은 거의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기자들이 건물 앞까지 찾아왔고 몇몇 거래처는 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전화를 꺼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처마다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계약 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생활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업무 성과와 성진그룹은 무관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이해관계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했다. 누군가는 전화를 끊었고 누군가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나경은 상처받았지만 매달리지 않았다. 재원은 하루에 한 번씩만 연락했다. 처음에는 법무팀을 보내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나경이 모두 거절하자 세 번째부터는 짧게 물었다. 밥은 먹었습니까? 잠은 잤습니까? 그 질문조차 답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 그런데 넷째 날 새벽 사무실 문 앞에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따뜻한 죽과 작은 메모 하나뿐이었다. 먹는 것까지 거절하지는 마요. 나경은 메모를 한참 보다가 버리지 못했다. 바로 그 사실이 더 화가 났다. 자신은 지금 이 남자를 의심해야 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다. 계약 72일째 나경은 재원의 연락을 받고 성진그룹 본사로 갔다. 언론 대응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다는 이유였다. 비서가 잠시 회의실을 비운 사이 나경은 테이블 한쪽에 정리된 파일들 사이에서 익숙한 제목을 발견했다. 동우리빙 브랜드 재정비 전략안. 자신의 보고서였다. 단순한 사본이 아니었다. 페이지마다 누군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시장 분석에는 짧은 체크 표시가 있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한 문장이 두 줄로 밑줄 그어져 있었다. 사람을 조건으로 묶어두는 순간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인질이 된다.
나경은 숨을 멈췄다. 그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확히 6달 전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장에 끼워진 별도의 내부 검토 메모였다. 윤하경 실무 책임자. 외부 압박에도 원안 수정 거부. 후속 프로젝트 제외 가능성 높음. 누군가 자신의 퇴사 가능성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나경은 급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아래에는 현재 연애 계약과 연결된 듯한 문서 목록이 있었고 맨 끝에 별첨사, 후계권 관련 조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별첨사는 파일에서 빠져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재원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경의 손에 든 보고서로 떨어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설명해요. 나경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재원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 자료를 보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아닙니다. 반년 전에 제 보고서를 읽었고 제가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저한테는 기본적인 확인만 했다고 했죠. 재원이 낮게 말했다. 당신을 감시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관심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단어에 나경이 잠시 말을 잃었다. 재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궁금했습니다. 성진과 거래하는 회사에서 성진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문서에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밀려난 것도 알았고요. 재원의 침묵이 긍정이었다. 나경은 웃었지만 눈에는 상처가 선명했다. 그런데도 왜 아무 말 안 했죠? 재원이 말했다. 말하면 당신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나경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언제나 상대방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자기가 정해서 감춰요. 그럼 그게 진짜 선택이에요. 재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 드러났다. 나경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처음부터 나였어요. 이번에는 재원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처음부터 저를 계약 상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재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후보를 여러 명 검토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이었지만 나경에게는 더 아팠다. 후보. 그녀가 작게 되뇌었다. 재원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당신을 선택한 건 맞습니다. 왜요? 당신이라면 돈 때문에 제 말을 전부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칭찬이에요.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 성격까지 계산한 거네요. 재원이 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나경에게는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죽을 들고 왔던 밤, 본가에서 자신의 편을 들었던 순간, 기자가 없는 곳에서 넘어지는 자신을 붙잡았던 손. 그때마다 조금씩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점에 재원의 계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정을 뒤흔들었다. 제가 좋아할 만한 행동도 조사했어요. 나경이 물었다. 재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가 진짜인데요? 재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둘 다 계약서의 5번째 조항을 떠올렸다. 실제 감정을 묻지 않는다. 재원은 한참 뒤 말했다. 그 질문에는 지금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역시 계약은 편하네요. 답하기 싫은 순간에 숨을 곳이 있으니까. 있긴. 그날 밤 나경은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조항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다. 일방적 해지권, 제3자의 압력 발생 시 즉시 종료, 계약금 반환 의무 없음, 지나치게 자신에게 유리했던 문장들, 그리고 오늘 본 후계권 관련 조건이라는 별첨 제목. 재원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경은 더 이상 그 비밀을 쫓아다니고 싶지 않았다. 사랑인지
거래인지 구분하려고 매일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는 자신이 싫었다. 그녀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10억 중 이미 세금과 업무 중단에 따른 손실 계약 수행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경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남은 돈을 옮겼다.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자신이 선택해서 돌려주고 싶었다. 그것이 재원을 벌주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자신이 이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계약서를 펼쳐 날짜를 계산했다. 오늘은 72일째, 앞으로 28날. 그녀는 달력에 100일째의 표시를 해두었다가 한참 바라본 뒤 99일째 날짜에도 작은 표시를 남겼다. 100일까지 기다리면 자신이 정말 떠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며칠 뒤 재원은 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계약 일정에는 빠짐없이 나왔고 기자들 앞에서는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카메라가 사라지는 순간 손을 놓았다. 메시지는 필요한 내용에만 답했고 늦은 밤 사적인 전화는 받지 않았다. 재원은 한 행사장 지하 주차장에서 결국 그녀를 붙잡았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나경이 걸음을 멈췄다. 아들, 뭘요?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요. 계약 수행은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경은 한참 그를 보다가 물었다. 그럼 무슨 얘긴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경이 씁쓸하게 웃었다. 감정은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본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조항 아닌가요? 재원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후회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나경은 더 이상 그 감정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문을 열기 전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일은 채울게요. 재원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다음은요. 나경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계약은 원래 끝나라고 날짜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에 올랐다. 재원은 닫힌 문 앞에 혼자 남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나경이 이미 100일째가 아니라 99일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경 역시 몰랐다. 자신이 보지 못한 별첨사 한 장에 이 100일짜리 계약에서 재원이 실제로 걸어놓은 것이 10억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는 사실을. 계약 99일째 저녁 윤하경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강재원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원래라면 다음날 저녁까지 계약이 유지되어야 했지만 그녀는 하루를 남겨두고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거실 창밖으로 한강과 서울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지만 나경은 한 번도 창가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2가지를 내려놓았다. 계약 해지 통보서와 남은 계약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이체 확인서였다. 재원은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뭡니까? 나경은 준비해온 말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은 돈이에요. 제가 실제로 계약 때문에 중단한 업무 손실과 비용은 정산했고 나머지는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계약을 끝내겠습니다. 재원의 시선이 그녀 옆에 여행 가방으로 내려갔다. 내일이 100일째인데 왜 오늘 갑니까? 나경은 손가락을 가방 손잡이 위에 올린 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내일까지 있으면 못 갈 것 같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재원의 얼굴이 굳었다. 나경은 애써 웃었다. 이 정도면 이유 충분하죠. 그러나 재원은 웃지 않았다. 아니요. 계약서에 제가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압니다. 그럼 비켜주세요. 나경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하자 재원이 뒤따라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현관문 손잡이에 닿기 직전 낮고 다급한 전자음이 울렸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였다. 나경이 천천히 돌아봤다. 재원은 리모컨을 쥔 채 서 있었다. 평소의 냉정한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은 못 갑니다. 2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떨어졌다. 나경은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다시 내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재원을 바라봤다. 문 열어요. 재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제 말부터 들어요. 문부터 열어요. 나경 씨, 강재원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잘라 부르는 순간 재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경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차가웠다. 이게 당신이 말한 선택권이에요. 그 말에 재원이 그대로 굳었다. 제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가족이 압박해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문을 잠갔어요. 재원의 시선이 잠긴 현관문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나경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 작은 움직임이 재원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닫힌 서재문 앞에서 아버지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던 장면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가족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붙잡았고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게 했다. 재원은 평생 그 방식을 혐오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잠금 해제음이 들렸다. 재원은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현관에서 멀리 물러섰다. 미안합니다. 나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가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잠깐 잊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나경은 바로 나가지 않았다. 그 사실이 재원에게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아직 묻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별첨사, 후계권 관련 조건, 부르가 비비연 과다, 별첨사. 재원은 나경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짐작한 듯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뒤 그는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만 읽고 결정해줘요. 나경은 받지 않았다. 또 계약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보여줬어야 했던 겁니다. 왜 이제 보여주는데요?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으니까. 원한 미로모. 재원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나경은 한참 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 본문에 첨부되지 않았던 내부 법무 문건이 들어있었다. 제목은 그녀가 이미 본 적 있는 그대로였다. 별첨사, 계약 상대방 보호 및 후계권 관련 조건. 나경은 첫 문단을 읽다가 눈썹을 찌푸렸다. 계약 상대방인 윤하경에게 성진그룹 또는 강씨 일가가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압력을 가해 관계 유지를 강제하거나 계약 종료를 방해할 경우 강재원은 차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결권 위임 및 후계 후보, 지위를 자발적으로 철회한다. 나경은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원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쓰여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계약을 그만두는 걸 당신 가족이 막으면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요? 재원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 당신을 데려와 놓고 우리 집 방식으로 묶어버리면 제가 정략 결혼을 거부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나경은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숨겼어요. 10억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 당신은 후계권을 걸어놓고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말이네요. 나경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당신이 먼저 판단했다는 말. 재원은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나경이 오히려 당황할 만큼 빠른 인정이었다. 그는 그녀와 몇 걸음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제가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택할 정보를 제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선택권이 아니었습니다. 나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원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처음 당신 보고서를 읽었을 때 그 문장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묶어두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인질이 된다는 문장. 나경은 아무 말도 못했다.
웃기죠. 그 말을 쓴 사람한테 제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재원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스쳤다. 그래도 당신이라면 제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아도 제 말을 전부 듣지 않을 사람, 우리 집안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이름을 지킬 사람,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나경이 낮게 물었다. 재원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계약 조항 뒤로 숨지 않았다. 아니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순간 인터폰이 울렸다. 재원의 비서였다. 재원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본 나경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재원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부장님 권세아 전무가 지금 로비에 와 있습니다. 꼭 직접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유출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나경과 재원의 시선이 마주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아가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빈틈없는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나경을 본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잘 됐네요. 윤하경 씨도 있어야 할 이야기니까. 재원이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유출했습니까? 세아는 몇 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1분은요. 나경의 얼굴이 굳었다. 세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 계약서 존재를 큰아버님 쪽에 알려준 건 저예요. 재원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다. 왜? 세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정말 결혼을 깨려고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버지 회사는 이미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성진과의 투자 협약까지 무너지면 아버지는 대표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컸고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도 같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래서 당신을 압박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윤하경 씨가 겁먹고 떠나면 당신도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나경이 차갑게 물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망가뜨려서라도요. 세아의 입술이 굳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어느 정도 피해가 갈 거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녀는 파일을 열어 여러 장의 출력물을 꺼냈다. 하지만 제가 넘긴 건 계약의 존재와 일부 조항뿐이었어요. 10억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있었지만 윤하경 씨가 성진의 사업권을 대가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내용도 후계자와의 결혼을 이용해 회사를 키우려 했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재원이 문서를 훑어봤다. 세아는 이어 말했다. 강태석 부회장 측에서 내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계약서 일부를 잘라붙이고 윤하경 씨의 과거 동우리빙 프로젝트까지 찾아서 마치 성진과 오랫동안 거래를 시도한 사람처럼 언론에 흘렸어요. 나경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자신이 일을 잃은 이유, 고객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사를 만든 것이었다. 세아는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냈다. 제가 그쪽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도 전부 포함돼 있어요. 재원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걸 내놓으면 당신도 책임집니다. 알아요. 당신 아버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도 알아요. 세아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다. 완벽하게 곧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았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내가 잘 결혼하면 가족이 산다고. 내가 실수하면 엄마랑 동생까지 끝난다고. 그래서 이 결혼이 싫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재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도망칠 수 있어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사실 당신도 도망치고 있던 게 아니더군요. 가진 걸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아는 이번에는 나경을 바라봤다. 윤하경 씨한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과만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내일 이 자료를 이사회와 언론 대응팀에 제출할 겁니다. 필요한 경우 제가 직접 진술할게요. 나경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요? 세아는 대답하기 전에 오래 생각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도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키려는 하는 게 가족인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붙잡아온 구조인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이걸 계속하면 결국 저도 누군가한테 똑같이 할 겁니다. 그건 싫어요. 세아가 떠난 뒤 거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그러나 조금 전과 같은 침묵은 아니었다.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과 숨겨진 정보 몇 겹이 벗겨져 있었다. 나경은 저장 장치와 별첨 문서를 바라보다 재원에게 물었다. 이걸 이용하면 강태석 부회장을 바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원은 현실적으로 답했다. 이 사회는 가족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료를 검증해야 하고 언론 유출과 문서 조작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나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의 재원이라면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었다. 나경이 말했다. 제 일은 제가 대응할게요. 원본 계약서랑 수정되기 전 자료를 제 법률 대리인에게 넘기고 거래처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재원이 잠시 그녀를 보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다. 사람을 붙여주겠다거나 성진 이름으로 보증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뒤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세요. 제가 대신 해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경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조금 웃었다. 조금 배웠네요. 재원도 씁쓸하게 웃었다. 비싼 수업료 냈으니까요. 10억이요, 아니요.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당신이 나갈 뻔했지 않습니까? 나경의 미소가 사라졌다. 결국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현관 쪽을 바라봤다. 이제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언제든 나갈 수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강재원 씨. 네. 저 당신 좋아해요. 재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경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있으면 당신이 한마디만 해도 남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 관계를 선택한 건지 10억 때문에 시작해서 습관이 된 건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끌려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재원이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나경은 그 움직임을 보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문을 잠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사랑해서 붙잡는 것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건 달라요. 재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참 뒤 재원이 말했다.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붙잡고 싶다는 마음만 생각했고 붙잡히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경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재원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제 배워야죠. 당신이 떠나도 문은 열어놓는 법부터.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나경은 결국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재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막지 않았다. 나경이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문턱 앞에서 한 번 돌아봤다. 내일이 100일째죠. 재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약은 내일 끝내요. 원래 약속한 대로. 재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나경은 말을 이어갔다. 그 뒤에는 계약 없이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당신 옆에 있고 싶은지. 재원은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이유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나경이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경 씨, 그녀가 돌아왔다. 처음 당신을 선택한 건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남기를 바라는 건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나기 전에 고개를 돌렸다. 문은 그녀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잠기지 않았다. 재원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고 나경 역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동안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100일짜리 계약은 아직 하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젠 누구도 상대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로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생겼다. 계약 100일째 아침 윤하경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휴대전화에는 강재원이 보낸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길지도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는 문장이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나경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해져 있었다. 점심을 먹었는지 묻는 전화 일정이 끝난 뒤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자신이 싫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시게 된 따뜻한 차까지. 그런데 계약이 끝난다는 네 줄의 문장을 읽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조차 이상하게 이별 인사 같았다. 대신 나경은 노트북을 열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언론에 유출된 계약서의 원본, 강태석 측에서 편집한 자료, 자신의 과거 프로젝트 경력과 실제 거래 기록을 정리한 파일을 법률 대리인에게 넘겨야 했다. 이번에는 재원이 자신을 대신해 앞에 서게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일이라 해도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마지막 과정만큼은 자신의 목소리로 끝내고 싶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재원은 회의실 가장 끝자리에 앉아 큰아버지 강태석을 바라봤다. 태석은 평소처럼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넘기는 손끝이 이전보다 빨랐다. 권세아가 제출한 메시지 기록과 계약서 원본 비교 자료, 언론사에 전달된 편집본의 유통 경로가 차례로 검토됐다. 아직 모든 책임이 태석 개인에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실무진의 과도한 대응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경을 성진의 영향력을 탐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계약서 일부가 의도적으로 편집됐고 그 과정에 태석 측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이었다. 강명석 회장이 낮게 물었다. 재원아, 이 문제와 별개로 혼담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재원에게 모였다. 태석이 곧바로 말했다. 권성 쪽과 다시 협의하면 아직 수습할 수 있다. 괜한 감정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이유는 없어. 재원은 잠시 침묵했다. 예전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정교한 거래안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문장만 준비해왔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재원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후계 후보에서 제외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명석 회장조차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태석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 하나 때문에 경영권을 버리겠다는 거냐? 재원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여자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제 결혼을 지분과 의결권을 묶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네가 누리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구나. 잊은 적 없습니다. 재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결정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태석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경영이라는 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재원은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혼을 경영 도구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 말 이후 몇몇 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재원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표를 모으거나 태석을 즉시 몰아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정략결혼과 연계된 투자 협약을 별개의 사업 조건으로 재검토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결혼이 무산되면 투자도 자동으로 무너져야 한다는 전제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재원은 처음으로 가족의 규칙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 규칙 자체와 맞서고 있었다. 그날 오후 권세아 역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분노한 얼굴로 그녀가 제출한 자료 때문에 가문 전체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고 몰아붙였다. 세아는 이전 같았으면 조용히 들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아버지가 대표 자리에서 밀려나는 게 두려워서 제 결혼까지 담보로 잡은 건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는 데까지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지만 세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재원 씨와의 혼담은 제가 먼저 철회하겠습니다. 네가 그걸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세아는 제 결혼인데 제가 결정할 자격도 없다면 애초에 그 결혼이 왜 필요한지부터 다시 물어봐야겠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방에서 나왔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사 내부의 문제도 오래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세아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가족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인지 구분하기 시작했다. 나경은 며칠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다. 사적인 계약의 세부 내용을 자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왜곡된 부분만 바로잡았다. 성진그룹으로부터 사업권이나 취업 기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존 고객과의 계약은 모두 독립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했다. 그녀는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거래처에 직접 찾아가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성과와 이해관계 자료를 보여줬다. 모든 회사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한 곳은 끝내 계약을 취소했고 다른 곳은 이미지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다. 나경은 그것까지 받아들였다. 대신 이전에 함께 일했던 작은 브랜드 대표가 다시 연락해왔다. 유 팀장님 보고서 덕분에 작년에 우리가 버텼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 한마디가 나경에게는 어떤 화려한 명예회복보다 컸다. 그녀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고 몇 달 동안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일했다. 재원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다. 성진 쪽에서도 아무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이상했다. 시간이 지나자 나경은 깨달았다. 재원이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밀어넣지 않고 있었다. 계약이 끝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나경은 성수동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오래된 건물과 새로 들어선 상점들이 함께 보이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벽에 회사 이름을 붙이고 한동안 멀리서 바라봤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여자친구도 재벌 후계자가 데려온 사람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 개업 준비를 마친 저녁,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경은 혼자 책상에 앉아 오래된 파일을 정리했다. 그때 마지막 서랍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재원이 밤늦게 가져왔던 죽집 영수증이었다. 버리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는데 아직도 남아있었다. 나경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계약은 끝났고 스캔들도 정리됐으며 자신의 생활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재원에게 연락하고 싶은 순간은 수없이 많았다. 뉴스에서 성진그룹 이사회 개편 기사를 봤을 때도, 자신의 첫 신규 계약이 확정됐을 때도, 비 오는 밤 혼자 사무실을 나설 때도 그랬다. 하지만 재원은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선택할 시간을 준다는 말 그대로였다. 그 침묵 덕분에 나경은 비로소 하나를 확실히 알게 됐다. 자신이 그를 떠올리는 이유는
10억도, 계약도, 습관도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을 붙잡고 있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보고 싶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답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경은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췄다. 강재원이 서 있었다. 예전처럼 수행비서도 없고 검은 세단이 입구에 줄지어 서 있지도 않았다. 한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다른 손에는 얇은 흰색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나경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재원이 그녀 뒤에 붙은 회사 간판을 바라봤다.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조사한 거 아니고요. 이제 그런 짓 안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나경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재원도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었다. 그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텐데 이번에는 묻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나경이 알아차리고 말했다. 들어와요. 재원이 안으로 들어온 뒤 종이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안에는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다. 재벌 후계자가 개업 선물로 화분 하나 들고 왔어요. 비싼 걸 사면 싫어할 것 같아서요. 많이 배웠네요. 3달 동안 복습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흘렀다. 나경은 그제야 그의 손에 들린 흰 종이를 바라봤다. 그건 뭐예요? 재원이 잠시 망설이다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번에는 계약서 아닙니다. 나경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제목도 없었다. 금액도 없었다. 기간도 없었고 책임과 위약금도 없었다. 깨끗한 종이 아래쪽에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윤하경 씨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나경은 한참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게 끝이에요. 재원의 표정이 순간 불안해졌다. 너무 짧습니까? 100일 전에는 10장 넘게 준비했잖아요. 그때 그걸로 다 망쳤으니까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나경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재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은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 없이도 선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는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승계 구조를 다시 검토 중입니다. 이를 수도 있어요. 네. 재원은 너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경은 그를 잠시 바라봤다. 이전의 재원이라면 그 자리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것을 잃을 가능성까지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후회 안 해요. 나경이 물었다. 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후계권을 잃으면 다시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기회를 또 버리면 그건 다시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원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 이번에는 조건 없이 좋아해도 됩니까? 그 질문은 100일 전 10억 원이 적힌 계약서를 밀어놓았던 남자의 제안보다 훨씬 서툴렀다. 나경은 대답하지 않고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접은 뒤 재원 쪽으로 밀었다. 그의 눈빛이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거절입니까? 나경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계약서가 아니라면서 종이를 왜 줘요? 사람 헷갈리게. 재원이 말을 잃었다. 나경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한동안 그 모습을 즐기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재원의 눈이 다시 들렸다. 뭡니까? 이번에는 100일 지나도 먼저 도망가지 마요. 재원은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순간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번졌다.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계산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 조건은 지키겠습니다. 나경이 곧바로 손가락을 들었다. 잠깐, 또 약속부터 하지 마요.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하고 말해야죠. 재원이 웃었다.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지면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합격. 나경이 손을 내밀었다. 재원은 익숙하게 악수를 하려다가 멈췄다. 나경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신체 접촉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서요.
나경은 결국 크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계약 끝난 지 석 달 됐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 일정도 없는 저녁을 함께 보냈다. 기자에게 보여줄 사진도 필요 없었고 집안 어른들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나경의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고 재원은 메뉴를 고르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나경이 혹시 이런데 처음 와요? 라고 놀리자 그는 진지하게 비슷한 곳은 가봤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또 웃음거리가 됐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어느 순간 재원이 손을 내밀었지만 나경이 잡기 전까지 그대로 기다렸다. 나경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손가락을 얽었다. 계약 기간 동안 수없이 잡았던 손이었다. 그러나 그때와는 전혀 달랐다. 카메라도 없고 관객도 없고 돈도 없었다. 누구도 두 사람에게 연인처럼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나경이 말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10억은 너무 비쌌어요. 재원이 고개를 돌렸다. 돌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아니, 제 연기력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이상한데요. 재원은 잠시 웃다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이번에는 나경이 놓지 않았다. 몇 달 뒤 성진그룹은 승계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재원이 곧바로 회장 자리를 물려받는 식의 결말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경영 성과와 이사회의 평가를 받아야 했고 강태성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직무에서 물러났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 권세아는 아버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위치를 새로 만들어갔다. 누구의 약혼녀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나경의 사무실도 조금씩 성장했다. 첫 해에는 3명뿐이던 팀이 5명이 되었고 어느 날 성진의 계열사가 공개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보내왔을 때 그녀는 이해상충 여부부터 확인한 뒤 다른 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다른 회사가 가져갔다.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경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둘은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나경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본부장님 권력으로 저 좀 밀어주지 그랬어요. 재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헤어질 것 같아서요. 정답. 둘은 동시에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주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는 달랐다. 서로의 문을 잠그지 않는 것. 상대가 혼자 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떠날 자유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내 옆을 선택하도록 매일 다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100일 동안 배운 사랑이었다. 처음 두 사람 사이에는 정확한 숫자들이 있었다. 10억 원, 100일, 몇 차례의 공식 일정, 몇 가지 금지 조항. 하지만 진짜 연애가 시작된 뒤에는 만료일이 없었다. 어느 늦은 저녁, 나경의 사무실에서 함께 야식을 먹던 재원이 문득 물었다. 우리 오늘 며칠째인지 압니까? 나경은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몰라요. 세어보지 않았습니까? 왜세요? 재원이 조금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나경은 그제야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강재원 씨, 100일 동안 날짜 세느라 충분히 피곤했어요. 이제 안 셀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네요. 나경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대신 하나는 기억해요. 뭡니까? 그날 당신이 문 다시 열어준 거. 재원의 표정이 조용해졌다. 나경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당신을 다시 선택한 건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놓아줬기 때문이에요. 재원은 그녀의 손을 뒤집어 천천히 잡았다. 이번에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경은 스스로 손가락을 맞물렸다. 100일짜리 계약은 오래전에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런 계약도 남아있지 않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고 있었다.